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정치와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분위기 속에 부유한 부르주아지가 권력에서 배제되고 국가재정마저 파탄나며 아래로부터의 혁명의 요구가 분출된다. 1789년 루이 16세가 삼부회를 소집하자 반란군은 계몽주의의 주체로서 자유를 위한 저항과 투쟁을 표출시킨다. 루이 16세의 신뢰도가 심하게 훼손되자 1791년 군주제를 없애고 공화국을 수립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국민공회는 프랑스 제1공화국을 선포하여 왕정을 폐지시킨 후 공화국을 세우지만 혼란은 계속된다. 미덕과 공포 정치 속에 단두대 기요틴을 설치한 로베스피에르는 1793년 루이 16세를 처형한 후 지롱드파를 제거하고 에베르파를 숙청한다. 1794년 로베스피에르와 생지스트, 구통, 오키스탱 또한 처형된다. 시민계급이 일으킨 프랑스는 농민과 노동자가 배제된 채 부유한 부르부아지가 권력과 경제를 장악하자 돈의 권력으로 중심이 이동된다. 혼란스런 전국을 안정시킨 나폴레옹은 1799년 제1통령에 취임한다. 황제에 올라 제정시대를 연 나폴레옹 1세는 프로 2세과 오스트리아에게 승리하지만 영국에게 해전에서 패배하고 러시아 원정 또한 실패한다. 1815년 나폴레옹 1세가 몰락하자 프랑스는 구구파 부르봉 왕정으로 복고된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정치적 불안정과 혼란을 겪은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실각하자 구구파 부르봉 왕조로 복귀한다. 루이 18세에 이어지기 위한 샤를 10세는 전제 군주제를 통해 구체제로 되돌린다. 샤를 10세는 1830년 7월 26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회를 해산하여 선거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7월 칙령을 발표한다. 칙령은 국민들의 맹렬한 항의를 초래하고 자유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7월 27일 파리의 신문사들이 발행을 멈추고 저항을 시작하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파리 시내 도처에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무장한 병사들과 부딪힌다. 7월 28일 더욱 격화된 혁명이 파리 전역으로 확산되며 시민들은 무기를 들고 왕립 병사들과 싸워 여러 정부 건물들을 점령한다. 7월 29일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왕립 병사들이 퇴각하자 샤를 10세는 파리를 떠나 영국으로 도망친다. 파리 국민의병의 지휘를 맡은 라파에트는 혁명군과 정부군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수행하며 루이 필리프의 입헌 군주제와 자유주의적 입장을 확인한다. 새로운 군주로 추대된 오를레안 가문 출신의 루이 필리프 1세는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체제를 쌓는다. 하지만 필리프 1세가 수행한 일이 입법부에 법률안을 제출할 권리를 인정하고 선거 제한을 완화시킨 정도에 그치자 공화주의자들과 노동자 계층은 부르주아 계층을 위한 배신으로 여긴다. 1832년 6월 5일 공화주의자의 상징적 인물인 라마르크 장군의 장례식 날을 기점으로 파리에서 6월 봉기가 시작된다. 6월 봉기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와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 조건에 불만이 증폭되며 일어난 짧고 격렬한 무장 반란이다. 대부분 젊은 노동자들과 공화주의자들로 구성된 반란군이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파리의 중심부를 점령하기 시작하자 격렬한 충돌이 발생한다. 그러나 정부군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에 바리케이드는 빠르게 무너지고 많은 반란군이 사망하거나 체포되어 봉기는 실패로 끝난다. 공화주의자들과 급진주의자들의 운동은 잠시 위축되지만 이후 프랑스의 사회적, 정치적 변화와 혁명을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레미제라블에서 중요한 배경으로 사용되는 6월 봉기는 혁명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